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로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이 줄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전국 배달라이더 협회 대구지회가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억대의 후원 물품을 기증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달서구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상록수재단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가 달서구 지역 복지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생활용품과 보건, 위생용품들을 기증한 겁니다. 기증 물품은 5톤 트럭 한 대 분량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 요즘은 후원 물품이 많지 않은데 라이더 협회에서 1억 원 정도의 물품을 저희들 달서구 협의회에 지원해 주셔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장애인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곳에 쓸 예정입니다. 기부 행사에는 전국 배달라이더협회 이영학 대구지회장은 물론 송기선 중앙회장과 배달라이더협회 홍보대사인 백봉기 배우도 대구까지 직접 내려와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품들을 후원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취약하신 분들 그리고 소외되신 분들에게 작은아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어든 후원에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찾아온 배달라이더 천사들이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전국 배달라이더협회는 앞으로도 대구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후원과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후원 물품을 나눠드리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다음번에도 이 대구 지역에 내려와서 많은 후원 물품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협회는 이번 기증 행사가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도 돕고 배달라이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매화가 피면 봄이 온다는 말이 있죠. 지역에서도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매화가 전하는 봄 소식을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화나무 군락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잎이 먼저 나는 다른 나무와 달리 매화나무는 꽃을 먼저 피웁니다. 매화가 피면 봄이 온다는데 진짜 와보니까 너무 좋고 참 예쁘네.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름 모를 새들도 봄꽃을 보러 나온 듯 나무 주변을 맴돕니다. 봄꽃 하면 기쁨이고 사랑이며 희망이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계절, 봄이에요. 매화 군락지에는 벌써부터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동호인은 렌즈 속 매화를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애때 보이는 소년도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봄을 담아내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꽃을 만져보고 중년 남성은 나무 아래에서 꽃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해봅니다. 안 그래도 2월달에 눈 오는 거 보니까 소감이 좀 많이 추웠는데 꽃이 피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홍매화에 이어 흰색 꽃을 피우는 백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이면 만개한 매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기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상한선까지 올리기 위한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주민공청회가 열렸는데 형식적 절차에 그쳤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월 150만 원인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를 법적 상한선인 월 20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어떻냐고 의견을 묻는 주민공청회 자리에는 50여 명이 객석을 채워 빈자리가 수두룩했습니다. 토론자는 모두 4명이지만 이 중에서 3명은 찬성 의견자로 채워졌습니다. 타 지자체와 다르게 우리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활동비에 대해 갖고
뭐 다르게 이제 결정이 되거나 인상이 안 될 경우에 열성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들의 그 사기도 저하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반대 토론자는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구공항 이전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공청회를 의회가 주도했어야 되고 시청사 이전하는 것도 역시 의회가 주도했어야겠죠. 집행부에 딱 이렇게 자꾸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의원들이 실력을 보여주면 지역민들이 그 인상하는데 뭐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낼 이유가 없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명목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는 월 50만 원, 기초의회는 월 40만 원을 더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방의회는 서로 앞다퉈 의정비 인상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 의회뿐만 아니라 대구 9개 기초의회 역시 월 11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인 월 150만 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조례가 개정되면 의정활동비 인상은 최종 확정됩니다. 인상이 되면 시의원은 한 해 의정비가 6,457만 원, 각 구군의회는 최대 4,60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의원들은 업무 추진비와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물론이고 해외 연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로 받습니다. 대구시 의회만 해도 절반 이상의 의원이 겸직을 통해 따로 돈을 벌고 있기도 합니다. 대구 시민단체는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각 자치단체는 긴축 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시만 해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 비상재정 체계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투표 현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이번 선거부터 특수 기표 용구가 도입되는데요. 강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끝낸 뒤 받아든 투표용지. 용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것조차 어렵지만 손수 투표를 마치고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투표 체험 현장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레일 버튼형의 특수 기표 용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손목등에 감아 쓰는 밴드형과 입에 물고 사용하는 마우스피스형의 기존 방식보다 장애 유권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기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사표를 방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손떨림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기표가 어려운 문제를 보완한 겁니다. 장애인의 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용어집 제작도 이뤄졌습니다. 새로 개발된 레일 버튼형 특수형 기표용구가 도입되는데 기존의 마우스 피스형과 밴드형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체험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제작 가이드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용어집을 신규로 제작해서 새롭게 제작된 기표용구는 오는 4.10 총선 사전 투표부터 도입됩니다. 장애 등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필요한 유권자라면 현장에 비치된 도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올해부터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옵니다. 경북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유학생 48명이 영덕군에서 예비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HCN 전복은 기자입니다. 강의실에서 1:1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외 유학생들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교육을 해외 다른 나라와 함께 나누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의 사정으로 봤을 때도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우리가 이중 언어가 되고 기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온 학생들로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기초학습을 시작했습니다.
Dạ thưa em đã tìm hiểu về văn hóa đất nước Hàn Quốc là cái thứ nhất, cái thứ hai là em đã học tiếng Hàn. Thứ nhất là học thuộc bảng chữ cái, là cách ghép câu, các ghép chữ, là luyện tập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Hàn Quốc ạ. 저마다의 부푼 꿈을 안고 온 이들은 2월 말까지 한국 문화와 직업 교육 한국어 등을 익힐 예정입니다. Tại Hàn Quốc nó đang có nhiều công ty nó đầu tư vào Việt Nam vậy ạ. Nên là sau khi em học ở đây xong em về nước em vẫn có thể làm được và ở đây cũng có thể làm được ạ. Шалтгаан гэхээсээ илүүтэйгээр төмөр зам бол одоо нөгөө нэг одоо дэлхийд дахин илүү хөгжиж байгаа тэрнээс шалтгаан гэхээсээ илүү хөгжиж байгаа тал руугаа төлхөө явахыг хичээж байсан. 경북교육청은 이번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해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전략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북이 주도하는 완전 돌봄 체계를 통해 경북형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국민에게 와닿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경북이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경북도가 발표한 기본 구상은 돌봄과 주거 부담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과 아이, 가족, 양육 친화형 공공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과 주거 대책 관련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북형 온종일 돌봄 체계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전문 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 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가 아파트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시설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1층에 어린이를 봐주는 시설을 아주 선진 형태로 만들어서 전문가가 키워줍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전문가가 키울 수 있고. 주거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이자나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주택 수요에는 공공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차원의 비상대책도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별 정책이 나뉘어져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경북도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들을 같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제공하고 또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가도록. 경북도는 앞으로 릴레이 현장 토론회와 아이디어 공모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와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본산인 경북, 이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삼았습니다.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문제 대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안산 대부도를 찾아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진작가들의 무분별한 촬영 때문에 수리부엉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될지 다시는 대부도를 찾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벽 위에 꼬물거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얀 솜털이 난 새 2마리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수리부엉이의 새끼입니다. 그런데 새끼 곁에 있어야 할 어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둥지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수리부엉이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끼가 어리니까 체온이 딸리니까 와서 덮어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나와요. 말씀 조금만 나도 안 돼요. 이거. 사람은.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비가 왔어요. 네. 비가 올 때는 어미가 그거를 품고 있어, 비를 안 맞게. 근데 사람이 진을 치고 있으면 그걸 나가버려요, 어머니가. 그러면 새끼들이 나중에 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안산시도 사태를 파악했지만 손쓸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말합니다.
빛을 터뜨려서 이걸 방해하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출장을 가서 일단은 계도 조치하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제 방해돼 사진 찍지 말라 하고 그러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리부엉이가 이곳에서 산란을 하기 시작한 건 수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진작가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 장소에서 번식하는 게 계속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혹시나 번식지를 버리는 행위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에는 시흥시의 호주벌에서 논에 내려앉은 천연기념물 쇠부엉이를 쫓아다니며 촬영하는 사진작가들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계속되는 사진작가들의 무분별한 촬영 활동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광덕시장 내 복합문화공간인 더 광덕이 지난 23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장식은 밴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내빈들의 이삿떡 커팅 퍼포먼스, 시민떡 나눔 행사, 색소폰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더 광덕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색 있는 참여형, 체험형 콘텐츠와 MZ세대의 감성을 담아낸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대표 공간인 감성포차는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반영해 어묵을 990원에 출시했고 전통조 세트 메뉴와 우동, 만두 등 주변 점포에서 판매하는 식재료를 활용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레트로 감성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조성한 광덕 사진관은 일회용 카메라와 필름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법을 알려주고 필름 인화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시장 주변 카페거리와 앞산 전망대 등을 배경으로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스냅 사진 투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전통주 만들기와 꽃꽂이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합니다. 더 광덕은 매주 금요일과 토, 일요일 낮 12시에 문을 열어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사실 이 시장 기능을 완전히 지금 상실해서 노후되어 있는 이 지역의 전통시장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찾아와서 활성화된다면은 새로운 또 상인들도 뭐 들어오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시장은 물론이고 또 주변 상권도 활력이 넘치는 이 전통시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배달라이더 협회 정기총회와 배달라이더 가족의 밤 행사가 지난 22일 지방도시 중 대구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송기선 중앙회장과 이영학 대구지회장 등 전국 배달라이더 협회 회장단과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주요 업무를 결산하고 2024년 사업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행사에선 SK브로드밴드 대구보도국을 비롯해 김정옥 대구시 의원, 김장관 달서구 의원 등 배달라이더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과 대구지회 지부 임명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자영업자 등 사업 소득을 신고한 사람 중에서 상위 0.1%는 20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대구 지역 사업 소득 신고자 상위 0.1%는 18억 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 26억, 부산 19억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사업 소득은 총 수입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임대료 등을 뺀 소득입니다. 달서구가 대구시의 외식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보조금은 선사시대 테마 표준 메뉴 개발과 선사푸드 체험관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확대되자 응급 환자 접수와 환자의 빠른 이송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주관한 2024 지역창업센터 운영기관 공모사업에 서구에 있는 꼼지락 발전소가 선정됐습니다. 꼼지락 발전소에서는 다음 달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24일간 안심역 출발 열차는 기존보다 3분 일찍 출발하고 다음 역인 각산역에서는 3분간 정차한 뒤 기존 시간표대로 운영합니다. 이는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의 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사 때문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광덕시장에 사람 냄새나는 복합문화공간 더 광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팝업 스토어 못지않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 연인과 나들이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예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 스스로가 내 집 앞에 예쁘게 해놓으니까 이게 내 정원이거든요. 내 정원이니까 눈만 뜨면 밖에 나와서 그 꽃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가망률이 많지 싶습니다.